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이겨낸 그녀의 삶,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함께 유진 씨의 가슴 시린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최유진 씨는 북한의 한 지방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3남매 중 외동딸이자 맏이었던 그녀는 어릴 적부터 집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곱디고 온 외모와 착한 성품으로 주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유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이 넘치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 진학한 후 그곳에서 운명처럼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지적이고 자상한 모습의 그 청년에게 유진 씨는 첫눈에 반했고 두 사람은 뜨거운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결혼에 골인하여 꿈에 그리던 가정을 꾸렸습니다. 비록 북한에서의 삶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해줬어요. 매일 아침 꽃을 꺾어다 주었고 저를 공주처럼 아껴주었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유진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아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후 3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유진 씨는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2개월에 접어든 아기를 품에 안고 부부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찬 시간들이었습니다. 아기의 태명을 짓고 태어날 아기를 위한 옷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며 작은 집안을 행복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비극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마치 한겨울에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한 충격에 유진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가까스로 정신을 부여잡았지만 남편 없는 세상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홀로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임신한 몸으로 슬픔과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절망의 그림자는 그녀의 삶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매일 밤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요. 뱃속의 아기를 보면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막막했죠. 과연 제가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유진 씨는 당시의 절망적인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유진 씨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이 아이에게는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해.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뱃속 아기에게 자유롭고 희망찬 세상을 선물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하기로. 뱃속에 2개월 된 아기를 품에 안고 유진 씨는 한밤중 차가운 두만강 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늦가을의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거센 물살은 그녀를 집어삼킬 듯 위협했습니다. 사방은 어둠에 잠겨 한 채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심을 건널 때마다 뱃속에서 느껴지는 아기의 미약한 움직임에 그녀는 필사적으로 강물을 헤쳐나갔습니다. 제발, 제발 이 아기를 살려주세요. 하느님, 부처님, 제발 저희 아기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유진 씨는 뱃속의 아기를 단단히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차가운 강물은 그녀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하는 듯 했지만 뱃속 아기에 대한 모성애는 그녀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뜨거운 불꽃이었습니다. 필사적인 사투 끝에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삶은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낯선 땅에서 혼자라는 외로움과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녀를 끊임없이 옥죄었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며 그녀는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유진 씨는 결국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잡히는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내 아기도 나도 죽겠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유진 씨는 당시의 절망적인 순간을 떠올리며 몸서리쳤습니다. 북한으로 돌아온 유진 씨를 기다리는 것은 보위부의 혹독한 신문과 고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임신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온갖 수모와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보위부 조사관들은 그녀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온몸이 멍들고 피가 나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뱃속의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매번 매서운 매질이 쏟아질 때마다 뱃속의 아기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옆구리에 날아드는 발길질에도 아기의 생명만은 보호하려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어. 엄마는 너희를 반드시 지켜낼 거야.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야만 소중한 아기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북송된 후의 삶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매 순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보위부의 차가운 조사실에서 그녀는 임신부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갖은 거짓말을 해야 했고 혹독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배를 감싸 안으며 뱃속 아기를 보호했습니다. 그녀는 밤이 새도록 굶주림과 추위에 떨었지만 뱃속에서 미약하게 느껴지는 태동은 그녀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그 작은 태동이 그녀를 살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수개월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유진 씨는 기적적으로 보위부의 감시망을 피해 다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꿈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다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와 고문으로 인한 상처로 그녀의 몸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겨우 안정을 찾은 유진 씨는 병원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두 생명이 함께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에 유진 씨는 기쁘면서도 막막했습니다. 홀로 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지만 이미 그녀의 뱃속에서 힘차게 자라고 있는 두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소중한 생명들. 이 아이들은 저 혼자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남편의 목까지 제가 더 사랑해야죠. 유진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시 시작된 중국 공안과의 숨바꼭질, 임신한 몸으로 공안의 추격을 피하며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던 유진 씨는 마침내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홀로 쌍둥이 아들들을 출산했습니다. 변변한 산파도 없이 홀로 밤새 진통을 겪으며 아기들을 낳았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했습니다. 출산 후에도 그녀의 고통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모유가 나오지 않았고 돈이 없어 분유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에 울부짖는 아기들을 보며 유진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지없어 울부짖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기들에게 젖 좀 주세요. 굶어 죽어가는 제 아기들을 살려주세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사람들에게 동량젖을 구했습니다.
수많은 중국인들의 몰상식한 행동과 모욕, 멸시를 견뎌내면서도 오직 아기들을 살려야 한다는 모성의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낯선 이들의 차가운 시선과 비난 속에서도 그녀는 아기들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자신은 굶주리면서도 아기들에게는 어떻게든 먹을 것을 찾아 먹였습니다. 하루는 물을 길러 나갔다가 우연히 본 염소젖을 짜서 아기들에게 먹여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두 아들을 키워나가던 중 태어난 지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시장에서 동냥을 하던 유진 씨는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쌍둥이 중 한 명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내 아기를 찾아주세요. 제발. 유진 씨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시장 바닥을 헤매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른 채 맨발로 시장을 뛰어다니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잃어버렸던 아기를 간신히 다시 찾을 수 있었지만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도저히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없어. 이대로 있다간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될지도 몰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진 씨는 오직 한 가지 희망을 품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 아들들에게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선물하기 위해 유진 씨는 다시 한번 목숨을 건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한국행을 돕는 브로커를 만난 유진 씨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브로커에게 건넸습니다. 브로커는 그녀의 절박한 사정을 듣고는 위험천만한 여정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된 쌍둥이 아들들을 품에 안고 그녀는 또다시 험난한 탈북길에 올랐습니다. 중국 국경을 넘어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향하는 길은 그야말로 죽음의 행진이었습니다. 밤에는 차가운 강물을 건너고 낮에는 뜨거운 사막을 헤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갓난아기들을 안고 피를 흘리면서도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필사적으로 걸었습니다. 척박한 산길을 넘고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기들이 울음을 터뜨릴까봐 노심초사했고 혹시라도 병에 걸릴까봐 마음 졸였습니다. 심지어 모기가 들끓는 정글 속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유진 씨는 잠시도 아기들을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꼭 살릴 거야. 반드시 자유의 땅으로 데려갈 거야. 너희는 이 엄마의 전부이자 희망이야. 유진 씨는 지쳐 쓰러질 때마다 아기들의 작은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아기들의 존재가 그녀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의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최유진 씨는 마침내 3개월 된 두 아들을 품에 안고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 살았다. 드디어 살았다. 내 아기들, 이제는 안전할 거야. 그녀는 아기들을 꼭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상처와 트라우마,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 그녀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을 위해 그녀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일어섰습니다. 낯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밤낮으로 책을 붙잡았고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그녀를 지탱해 준 것은 오직 두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아들들은 엄마의 불굴의 헌신과 희생 정신을 보고 자랐습니다.
엄마가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유진 씨의 쌍둥이 아들들은 어느덧 20대 초반의 멋진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엄마의 숭고한 사랑에 보답이라도 하듯 나란히 특전사에 입대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는 용감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예의 바르고 잘생긴 청년들로 소문이 자자하여 모두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엄마를 가장 자랑스러워하며 엄마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최유진 씨의 삶은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불굴의 의지와 위대한 모성애가 만들어낸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희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의 힘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낸 최유진 씨. 그녀의 삶은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들은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